오늘부터 시작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과 끝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내 인생. 오늘부터 시작이야.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을 내려다보며 60살 오민숙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오민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끝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내 인생. 그 순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은 38년간 이어진 충격적인 외도 증거들이었습니다. 38년간 무능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림자로만 살아온 여인. 하지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잃어버린 38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오민숙은 눈이 떠졌습니다. 38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민숙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김상철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민숙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며 민숙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민숙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38년간 매일 반복한 일이니까요. 밥솥 뚜껑을 닫으며 민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숙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뭐가 필요하세요? 물 좀 떠다 줘. 목이 말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민숙은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컵에 따라 가져다 드렸습니다. 미지근하게 좀 해줘. 찬물은 속이 쓰려. 시어머니가 컵을 밀어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숙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데워서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 다시 가져다 드렸습니다. 됐어. 이제 나가.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민숙을 쫓아냈습니다. 민숙은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민숙은 찬장 앞에 서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찬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냄비 뒤편에서 빛바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요리 노트였습니다. 민숙이 노트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민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노트를 냄비 뒤에 숨겼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 상철이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밥 됐냐? 상철이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네, 금방 차려드릴게요. 민숙이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소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상철이 젓가락을 집어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 장을 못 봐서. 핑계 말고. 살림을 제대로 못하면서 변명이나 하고. 상철이 소리를 지르며 젓가락을 상에 내려쳤습니다. 민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급하게 밥을 먹고 회사로 나간 뒤 민숙은 혼자 남은 밥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려고 해요. 민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일하겠다고?
정신이 나갔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는 앞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민숙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 앞에서 겸상을 하겠다고? 아니에요. 그냥 닥쳐. 네가 뭔데 집안 규칙을 바꾸려고 해? 시어머니가 민숙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민숙은 움찔했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예순이에요. 민숙의 목소리에는 38년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나한테 말대꾸를? 시어머니가 더욱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숙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마트에 나가겠어요. 민숙이 말을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민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찬장을 열고 요리 노트를 꺼낸 민숙이 이번에는 노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적어놓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는 내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민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마트 매니저가 민숙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실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숙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오후 2시에 출근하세요. 매니저가 이력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민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숙은 상철이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상철이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마트에 갔다 왔어요. 내일부터 일해요. 뭐, 진짜 일하겠다고?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오후에만 몇 시간씩이요. 미쳤나? 집안일은 누가 해? 오전에 다 해놓고 갈게요. 민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철이 벌떡 일어나며 민숙을 노려봤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제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더 벌면 되잖아. 상철이 소리를 지르며 맥주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캔에서 맥주가 튀어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당신 월급으론 부족해요. 민숙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상철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냐? 어머니, 이 여자가 일하러 나가겠다고 해요. 상철이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민숙을 째려봤습니다. 내가 어제 단단히 혼내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머님,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닥쳐.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집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민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민숙의 뺨에 퍼졌습니다. 당장 마트에 가서 취소하고 와. 안 돼요. 민숙이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상철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저도 이제 살고 싶어요. 민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숙은 마트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계산을 하러 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숙이 물건을 봉투에 담아주며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민숙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숙은 첫 월급 봉투를 받았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38년 만에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숙은 요리학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포스터를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요리사 자격증 과정 모집. 민숙이 가슴을 쿵쾅거리며 포스터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요. 민숙이 용기를 내어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요리사 자격증 문의 왔는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업료가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민숙이 월급 봉투를 만지며 계산해 봤습니다. 빠듯하지만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민숙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숙은 상철과 시어머니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둘 다 민숙의 아르바이트를 못마땅해 하며 찬 시선을 보냈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상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불평했습니다. 일 나가더니 집안일에 소홀해졌구나.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민숙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마친 후 민숙은 부엌에서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요리학원 교재를 옆에 놓았습니다. 기초적인 칼질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던 민숙은 시계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3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또 일해야 하는데. 민숙이 하품을 하며 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요리사 자격증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숙은 전날 밤부터 긴장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민숙이 시험 준비물을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야.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숙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야, 다리가 너무 아파. 어디가 아프신가요? 민숙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병원에 빨리 데려가. 민숙이 시계를 봤습니다. 시험 시간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험이 있어서. 시험이 뭐가 중요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민숙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민숙은 잠깐 망설였지만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단순 타박상이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민숙이 시험장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시험은 한 달 후에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안내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민숙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웠다.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민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병원은 데려다 줬구나. 민숙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막혔습니다. 38년간 참아온 울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민숙은 꾹 참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민숙에게 24시간 간병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야, 물 좀 가져와. 며느리야, 베개 좀 높여줘. 며느리야, 등 좀 긁어줘.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민숙을 부려먹었습니다. 민숙은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상철은 병원의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병원 밥이 맛없다고 하시네. 상철이 민숙에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드실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와. 네. 민숙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숙의 얼굴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아프다며 민숙에게 온갖 시중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철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마셨어요? 민숙이 상철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좀 마셨다. 상철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즘 돈이 부족한데 술값은 어디서? 아, 시끄러워. 상철이 소리를 지르며 민숙을 밀쳤습니다. 민숙이 뒤로 넘어지며 찬장 모서리에 팔이 부딪혔습니다. 아, 민숙이 아픔에 신음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까짓 돈 가지고 뭘 그래? 상철이 일어나서 민숙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에 보탤 돈 좀 줘. 상철이 민숙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마트에서 번 한 달치 월급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요리학원비예요. 민숙이 상철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요리학원이 뭐가 중요해? 상철이 민숙의 손을 뿌리치며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상철이 민숙의 요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 노트예요. 민숙이 급하게 달려갔지만 상철이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38년간 이런 걸 숨겨놨구나. 상철이 노트를 펼치더니 몇 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안 돼요. 민숙이 절규했지만 상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라이터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깟 종이 쪼가리가 밥 먹여주냐? 상철이 타는 종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민숙의 38년 꿈이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민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재를 모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딸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미나가 바닥에 앉아 우는 민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래? 아빠가 엄마 노트를 태웠어. 민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상철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빠,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상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도박한 거 다 알아요. 미나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난주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것도 봤어요. 미나가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가 번 돈을 도박으로 다 날린 거죠? 상철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나가 민숙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민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미나가 민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민숙은 찢어진 노트를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비록 일부는 타버렸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민숙이 노트를 가슴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요리사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나가 직접 민숙을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미나가 민숙을 격려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민숙이 수험표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철 씨 부인이세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남편분이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계세요. 민숙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박 빚 독촉을 당하시다가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미나가 옆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미나가 민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민숙이 망설였습니다. 38년간의 의무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충돌했습니다. 그래도
민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야. 민숙이 시험장을 등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나가 한숨을 쉬며 뒤따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민숙은 처참한 상철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 좀. 상철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8년간 들어온 익숙한 명령이었습니다. 민숙이 컵에 물을 따라 상철에게 가져다 주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상철의 옷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진 것을 봤습니다. 민숙이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여성용 목걸이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숙이 영수증을 상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상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숙이 상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예요? 왜 내 폰을? 비밀번호 말해요. 민숙이 처음으로 상철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철이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민숙이 휴대전화를 열어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과 사진들이었습니다. 38년간 이런 짓을 했다고? 민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민숙이 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38년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민숙이 처음으로 상철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상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과 끝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내 인생. 민숙이 휴대전화를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숙이 병원 복도에서 딸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이혼하겠다. 엄마, 당장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 미나가 잠깐 놀랐지만 곧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바로 알아볼게요. 민숙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38년간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요리 노트만 챙겼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민숙이 빈집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미나의 원룸에서 임시로 지내게 된 민숙. 작은 공간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엄마, 변호사님이 내일 만나자고 해요. 미나가 통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너무 오래 참았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철의 외도 증거와 도박 기록들이 모두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민숙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숙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리를 배워보려고 했는데 민숙이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잖아요. 미나가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미나의 격려에 힘입어 민숙은 전문 요리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숙은 정통 요리 아카데미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유명한 요리 학원이었습니다. 수강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네, 어떤 과정에 관심이 있으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전문 요리사 과정이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상담원이 민숙의 나이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1살이에요. 아, 대부분 수강생들이 젊은 편이라서
상담원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배우고 싶어서요. 민숙의 간절함에 상담원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일단 체험 수업부터 받아보세요. 이틀 후 민숙이 처음으로 요리학원에 들어섰습니다. 젊은 수강생들 사이에서 혼자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오민숙 씨입니다. 강사가 민숙을 소개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민숙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강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지수입니다. 이곳 주방장이에요. 윤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15년간 요리를 배웠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그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요리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요리사가 되고 싶은 사람만 남으세요. 윤지수의 첫 마디부터 강렬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칼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윤지수는 민숙에게 유독 까다로웠습니다. 손목이 너무 굳어 있어요. 칼을 쥐는 법부터 다시 배우세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윤지수가 민숙의 칼질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취미로 요리하실 거면 문화센터에 가세요. 차가운 말에 민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학생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민숙만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뭐 하세요? 윤지수가 주방 정리를 하다가 민숙을 발견했습니다. 연습 좀 더 하려고요. 수업 시간에 못 따라온 걸 지금 와서 새벽까지라도 하겠어요. 민숙의 단호한 대답에 윤지수가 잠깐 멈춰섰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윤지수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숙은 홀로 남아서 칼질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민숙은 주방에 남았습니다. 새벽까지 연습하고 주방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전통 육수 만들기 실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화려한 기법으로 육수를 끓였습니다. 민숙은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38년간의 경험이 그녀의 손끝에 녹아 있었습니다. 시식 시간이 되자 윤지수가 학생들이 끓인 육수를 한 명씩 맛봤습니다. 괜찮네요. 향신료가 좀 강하네요. 다른 학생들이 만든 육수에 간단한 평가를 했습니다. 민숙의 차례가 왔습니다. 윤지수가 숟가락으로 육수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윤지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지며 다시 한 번 더 맛을 봤습니다. 이건 윤지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민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냥 집에서 오래 해봐서요. 민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맛은 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윤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지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민숙 씨, 수업 후에 남아주세요. 윤지수가 민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1대1로 특별 지도를 해드리겠어요. 정말요? 당신에게는 기교가 아닌 진짜 손맛이 있어요. 윤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걸 현대적인 레시피와 접목하면 대단한 요리가 될 거예요. 그날부터 윤지수는 민숙의 든든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셰프님, 윤지수가 민숙을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저를 셰프라고 부르시면 당신은 이미 셰프예요. 자격증은 단지 형식일 뿐이죠. 윤지수의 인정에 민숙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후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철의 명백한 외도 증거로 민숙에게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렸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리에만 집중하세요. 윤지수가 민숙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윤지수가 민숙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셰프님과 함께 식당을 열고 싶어요. 네. 민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본을 댈 테니까 저와 동업하세요. 하지만 제가 아직 부족한데 셰프님의 그 손맛에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윤지수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 어머니도 셰프님처럼 요리로 평생을 사셨어요. 윤지수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죠. 저는 셰프님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네, 함께 해보겠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부터 민숙과 윤지수는 식당 개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택가 골목의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이름은 38년 식당이 어떨까요? 윤지수가 제안했습니다. 38년요? 셰프님이 38년간 쌓아온 손맛을 의미하는 거죠. 민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38년 식당이라니 마음에 들어요. 밤낮으로 가게를 수리하고 준비했습니다. 민숙은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 완성에 몰두했습니다. 드디어 개업일이 정해졌습니다. 민숙의 새로운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개업일 아침, 민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38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꿈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시작하는 날이구나. 민숙이 38년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윤지수가 이미 주방에서 재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셰프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민숙이 처음으로 하얀 셰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메뉴는 어머니의 정성 정식으로 시작하겠어요. 민숙이 자신의 대표 메뉴를 소개했습니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어온 모든 음식의 정수를 담았어요. 11시 개업과 함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숙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38년간 가족에게는 해본 적 없는 밝은 인사였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식당이죠? 네, 오늘 첫날이에요. 그럼 대표 메뉴로 주세요. 민숙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부터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38년간 쌓인 노하우가 손끝에서 춤을 췄습니다. 30분 후 정성이 가득 담긴 한 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 정식 나갑니다. 민숙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손님들이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 이 맛이... 부인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어요?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민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손님이 만족하고 돌아간 후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맛집 블로거가 우연히 들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유명한 곳인가요? 아직 개업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블로거가 반신반의하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뜬 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블로거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이 맛의 비결이 궁금해요. 민숙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8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해 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야 식당을 열게 되신 거예요? 이제야 제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서요. 민숙의 진솔한 이야기가 블로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블로거의 리뷰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38년 인고 끝에 찾은 진짜 맛집. 어머니의 손맛 그 자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를 증명한 곳. 리뷰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00건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식당에는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드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윤지수가 손님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민숙은 하루 종일 주방에서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셰프님, 손님들이 요리사를 보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요? 민숙이 셰프복을 정돈하고 홀로 나갔습니다. 와, 정말 사장님이세요? 젊은 여성 손님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손님들의 박수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받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한 달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셰프님. 제가 대신 가서 결과를 들어올게요. 윤지수가 말했지만 민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어야 해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상철의 외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재산 은닉 시도 또한 확인되어 원고 오민숙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 민숙이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아파트와 위자료 모두 민숙의 몫이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민숙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딸 미나가 달려와서 민숙을 껴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미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민숙은 단골 손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오민숙으로 살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오민숙으로요. 손님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셰프 오민숙, 오민숙. 민숙의 이름이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8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 스토리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하네요. 윤지수가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전국에 방송된다고 해요. 일주일 후 방송팀이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오민숙 셰프님,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PD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민숙이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8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민숙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카메라맨과 스태프들이 민숙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가요? 네, 그래요. 민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8년간 준비했던 제 꿈이 드디어 시작된 거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숙은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명예를 모두 쟁취했습니다. 38년 인고의 세월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셰프님, 정말 대단해요. 윤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수 씨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원래 셰프님 안에 있던 거예요. 그날 밤 민숙은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20년 전에 적었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는 내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됐구나. 민숙이 노트를 가슴에 안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8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민숙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 남편 김상철이 TV 속 민숙의 모습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나 없이 저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상철이 고시원 침대에서 맥주캔을 집어던졌습니다. 이혼 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38년 식당이라고? 웃기고 있네. 상철이 스마트폰으로 식당 후기들을 찾아봤습니다. 민숙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가짜 같은 여자를. 상철의 질투와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며칠 후 점심시간 38년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숙이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 사장 나와. 갑자기 식당 입구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손님이시면 자리에. 윤지수가 상철을 말리려 했지만 상철이 그를 밀쳤습니다. 비켜. 나는 저 여자 남편이야. 상철이 소리를 지르며 식당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민숙이 상철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 이 사기꾼아. 상철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위에 있던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상철이 손님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병든 시어머니를 버리고 젊은 놈과 바람이 나서 식당을 차린 거예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외도했잖아. 민숙이 맞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내가 언제 외도했어? 상철이 뻔뻔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여자가 효부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상철이 또 다른 테이블을 엎었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들. 민숙이 손님들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지수가 경찰에 신고했고 상철은 결국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그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전화로 자신이 민숙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걸로 저 여자 끝장내주마. 상철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틀 후 인터넷에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효부의 두 얼굴, 38년 식당의 충격적인 진실. 영상에는 상철이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민숙이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윤지수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셰프님, 큰일이에요. 윤지수가 급하게 민숙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인터넷에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민숙이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영상은 수만 명이 시청했고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믿었던 사람이 더 무섭다. 효부인 척하면서 뒤에선 이런 짓을. 절대 가면 안 되는 폐륜 식당.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식당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하루 만에 일주일치 예약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당 외벽에 누군가가 붉은 레커로 욕설을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폐륜년, 사기꾼, 가게 문 닫아라. 민숙이 벽에 쓰인 글씨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셰프님,
윤지수가 민숙을 부축했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지수 씨까지. 민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딸 미나가 식당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나가 민숙을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미나야. 엄마가 38년간 참은 것처럼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미나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일단 CCTV 영상부터 확보해야 해요. 미나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빠가 식당에서 난동 부린 장면이 다 찍혔을 거예요. 미나는 또한 아빠가 할머니의 요양원 비용 지급을 거부했던 통화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이혼 판결문과 외도 증거도 모두 있어요. 미나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걸로 반박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겠어요. 미나는 밤새워 38년 식당 가짜 뉴스 반박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아빠의 난동 CCTV 영상 원본과 그의 도박 기록, 외도 증거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미나는 이 자료를 언론사와 민숙의 성공 스토리를 처음 보도했던 음식 평론가에게 보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이틀 후 음식 평론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호소문을 게시했습니다. 38년 식당을 지켜주세요. 마이너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평론가는 민숙과 직접 인터뷰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서 반박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으로 무고한 식당 음해, 전 남편의 악의적 복수, 진실은 정반대. 여론이 급격히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38년 식당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이번에는 민숙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줄 운동을 벌였습니다. 식당 앞에는 응원하러 온 손님들의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진짜 맛집은 못 숨겨요. 손님들의 따뜻한 응원에 민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은 결국 영상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상철은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끝났네요. 윤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민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 당연한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위기를 극복한 38년 식당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민숙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숙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습니다. 38년간의 인내가 진짜 힘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38년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하지만 민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숙이 주방에서 단골 손님의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둘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숙이 대답했지만 주방으로 돌아서자마자 방금 들은 주문을 까먹었습니다. 뭘 주문하셨다고 했지? 민숙이 다시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둘이라고 했는데요. 아, 네. 죄송해요. 민숙이 어색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깜빡하지? 민숙이 고개를 흔들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숙이 평소처럼 육수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에 뭘 넣어야 하지? 38년간 눈 감고도 할 수 있던 육수 만들기였는데 순서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셰프님, 괜찮으세요?
윤지수가 민숙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민숙이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육수에 다음에 뭘 넣었더라? 대파와 마늘 넣으시면 됩니다. 윤지수가 자연스럽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인 이 씨 부부가 식당에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민숙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몇 분이세요? 민숙이 이 씨 부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네, 저희 지난달부터 계속 왔는데. 이 씨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아, 네, 죄송해요. 민숙이 얼굴을 붉히며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수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요즘 너무 바쁘셔서. 이 씨 부부는 이해한다며 웃었지만 윤지수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수가 민숙과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셰프님, 요즘 좀 이상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단골 손님을 못 알아보시고 주문도 자꾸 까먹으시고. 윤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민숙이 변명했지만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민숙이 요리를 하다가 소금 대신 설탕을 넣는 것을 윤지수가 발견했습니다. 셰프님, 잠깐만요. 윤지수가 급하게 민숙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게 설탕이에요. 민숙이 자신의 손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윤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숙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하지만 윤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결국 민숙은 윤지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뇌 촬영과 인지능력 검사 등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관성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숙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치매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윤지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민숙에게 이 진단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8년 만에 찾은 꿈인데. 민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끝인 건가요? 집으로 돌아온 민숙은 딸 미나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엄마, 미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만두려고. 민숙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지수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식당을 정리해야겠어. 엄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숙이 윤지수에게 폐업 의사를 밝혔습니다. 셰프님, 그럴 필요 없어요. 윤지수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더 이상 요리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윤지수가 민숙의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셰프님의 기억은 잊혀도 이 손맛은 제가 기억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셰프님의 모든 레시피를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어요. 윤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시스템을 바꿔서 셰프님이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어요. 하지만 셰프님은 마지막 단계에서 간만 봐주세요. 복잡한 조리는 제가 하고 셰프님은 마스터 셰프로서 맛을 결정해 주시면 돼요. 윤지수의 제안에 민숙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셰프님의 혀는 기억보다 정확해요. 한번 해보시죠. 민숙이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식당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수가 모든 요리 과정을 담당하고 민숙은 마지막에 맛을 보고 완성도를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숙의 혀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간이 좀 부족해요. 여기에 설탕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민숙의 감각은 기억보다 더 예리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만족해했습니다. 맛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보이네요. 윤지수가 안도했습니다. 민숙도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비록 병은 있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숙이 윤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셰프님. 셰프님이 있어서 제가 진짜 요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병이 진행되더라도 민숙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손맛을 윤지수에게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걸 가르쳐 줄게. 민숙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38년 식당은 여전히 예약하기 어려운 맛집으로 유명했습니다. 윤지수가 민숙의 손맛을 완벽하게 계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조사단이 몰래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조사원이 대표 메뉴인 어머니의 정성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윤지수가 요리를 완성한 후 마지막 단계를 위해 민숙을 불렀습니다. 셰프님, 간을 봐주세요. 민숙이 천천히 음식을 맛봤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미각이었습니다. 완벽해요. 민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셰프님,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어요. 윤지수가 기쁨에 넘쳐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민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식으로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갔어요. 그날 식당에는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기자가 민숙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꿈만 같아요. 민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38년간 꿈꿔온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식당 한쪽 벽에는 민숙의 빛바랜 요리 노트 원본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셰프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민숙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숙의 병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미나야, 너 누구니? 어느 날 민숙이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나예요. 미나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미나구나. 미안해. 민숙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지수와 미나는 민숙을 전문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셰프님,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숙이 윤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겼으니 걱정 없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날, 민숙이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내 꿈이 이루어진 곳이구나. 민숙이 감회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후 민숙의 이야기를 담은 요리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오늘부터 시작이야였습니다. 책에는 민숙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그녀의 모든 레시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수가 정성껏 정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출간 첫 주부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다니. 미나가 요양원에서 민숙에게 책을 보여줬습니다. 예쁜 책이네. 민숙이 책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비록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의 인쇄는 모두 민숙의 이름으로 치매 환자들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한편 김상철은 모든 것을 잃고 고시원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38년 식당의 성공 소식을 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상철이 빈 맥주캔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후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윤지수는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매번 민숙이 좋아했던 38년 정성 정식을 가져갔습니다. 셰프님, 제가 만든 음식이에요. 민숙이 음식을 맛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비록 윤지수가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음식의 맛은 알아봤습니다. 합격이에요. 민숙의 한마디에 윤지수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 미나는 어머니의 요리 노트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엄마가 38년간 키워온 꿈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나가 노트를 펼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는 내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숙의 이야기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메시지를 증명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중년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민숙은 진정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민숙이 요양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많은 것을 잊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민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8년 전 그날처럼 매일 아침 그랬던 것처럼 민숙이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삶은 38년의 인고 끝에 진정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영원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8년 식당은 오늘도 손님들로 가득하고 윤지수는 민숙의 손맛을 완벽하게 재현하며 그녀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숙의 요리 노트에 적힌 마지막 문장처럼 진정한 시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용기 속에서 말입니다. 오민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말이에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잃고 살았던 그녀였지만 결국 자신만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미슐랭 스타까지 받은 셰프 오민숙으로 말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시나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민숙의 그 한마디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이야. 언제든 어느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오민숙처럼 자신만의 빛나는 이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